네, 제가 꽤나 무대에 서거나 화면에 나온 적이 많다 보니까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얼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원대교의 희망누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된 분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금 특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6년에 축복 결혼을 하고 8년 차가 된 축복 가정입니다. 네, 남편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청년교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랑은 거리가 먼 곳에 있죠. 저희는 직업 특성상 8년 동안 떨어져 살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같이 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아기는 아직 없습니다. 제 아기 아니고요. 네, 귀여운가요? 이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희 얼굴, 두 부부 얼굴 합쳐서 아이의 미래 얼굴들을 상상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귀여운 아기 영상을 보는 게 취미일 정도로 아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슬슬 저도 이렇게 예쁜 제 아기를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가족인데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선교 오셨고요. 귀화를 하신 한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3살 때 귀화를 해서 한국인이 됐습니다. 제 성 한씨도 아버지가 만들었고요. 아버지가 1대, 제가 2대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피도 사실은 흐르고 있어서 혼란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 또는 천일국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한씨 가족, 한 가족의 5남매 중 둘째 딸이고요. 일본 할머니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다. 일본어로 할머니가 오바짱이라고 하죠. 네, 오바짱도 같이 살고 계십니다. 네, 혹시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 본 적 있으신가요? 오, 네. 있는 분도 계시고 아예 처음 본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곳, 네, 천주평화사관학교라는 곳의 제복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조금 빡세게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네, 2012년에 설립이 됐고 저는 2020년에 8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의 훈련 과정을 마쳐서 이번 연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을 하게 되면 천일국 청년특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특사가 되면요, 말 그대로 특별한 임무를 받고 수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다 함께 효정누리. 네, 효정누리 행사의 메인 MC 효정이가 된 지 3년 차가 됐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효정누리는 어린이들,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3대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주로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재밌는 공연이나 연극, 스피치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인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8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월 한 번씩 한 차례씩 진행돼서 현재는 제21회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저는 사관생도 때부터 인턴 형식으로 어린이를 교육하는 부서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부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사회를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 다짐을 한 대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이 행사인데 사실 저는 어린이 교육 관련된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린이부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처음에 말했다시피 좋아하지만 항상 영상으로만 너무 귀여운 영상만 그렇게 봐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제로 아이들을 접했을 때 다가가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1년 동안 매주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효정누리는 또 어린이 전체 연령을 다루기 때문에 일부러 3개월 정도씩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유아부 다 경험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갔습니다. 네, 그렇게 점점 어린이 교육에 제가 자신감을 얻게 됐고요. 또 다양한 어린이 방송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또 배우고 전문 지식을 키워나갔습니다. 네, 사회자의 역할은요. 매회 진행되는 주제에 맞춘 일단 옷을 준비하고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또 큐카드 이렇게 들고 읽는 큐카드랑 프롬프터 등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행사에서 사회 보는 모습만 보면 되게 별일 역할 없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렇게 효정누리 복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되게 톤이 밝아요. 근데 분홍색, 노란색, 전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색깔들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딱 봐도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화면에서도 되게 밝게 나오는 그런 옷들로 찾아야 되는데요. 옷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방법을 모르니까 직접 정말로 두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설악에는 아시다시피 옷가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가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아울렛, 백화점 등 가서 찾고 또 윗분들에게 컨펌 받고 오케이가 안 되면 또다시 가서 뛰어다녔습니다. 어쩔 때는 행사 전날까지도 또 서울 가서 옷을 찾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또 월드센터처럼 큰 곳에서 할 때는 정말 중요하니까 또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기도 하곤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슬슬 요령이 생겨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등 비교적으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색이 정말 진하고 화려한 옷들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해외 배송을 또 찾아봐야 돼요. 근데 해외 배송인 경우는 미리미리 또 구매를 해놔야 돼서 미리 컨셉을 정하고 구매를 하고 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복장을 찾는 것이고요. 다음은 사회자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이제 메인이죠. 가장 중요한 건데 주제에 맞춰서 준비되는 연극이나 시나리오 그리고 훈독 자료 등 식순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다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이번 행사에서 진행되는 그 주제의 핵심 포인트를 잡고 각 식순을 이제 사회자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식순 소개할 때 처음 소개하는 멘트 또 마무리하는 멘트를 구상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이때도 정말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단어 하나하나 이 단어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일까? 문맥상 이게 맞는 문장일까? 주제를 잘 내포하고 있나? 잘 담고 있나? 이런 많은 것들을 신경 써서 작성을 합니다. 사실 이 행사가 일반 행사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효정누리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의 멘트도 하나하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함께 사회를 보는 누리 MC랑 같이 연습하고 전체 리허설을 하고 시나리오 또 리허설 통해서 바뀐 거 수정하고 사회자 큐카드랑 프롬프터를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회자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저도 처음인데요. 그렇게 매 회마다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3년 차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효정이라는 캐릭터가 생겨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여기 한유경 리포터라고 써져 있는데요. 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원대교의 희망누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스TV 리포터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정말 초보인데요. 효정누리를 하던 중에 제가 MC로 알려지니까 피스TV라는 방송사에서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주간 브리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여러 사연이 있어가지고 딱 2번만 진행하고 잠시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효정누리를 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외적인 MC 능력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그 당시에 저는 MBC 아카데미에서 아나운서 입문반을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는 있었으니까 퇴근하고 저녁마다 혼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돌아오면 새벽 1시를 훌쩍 넘었는데요. 네,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는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열심히 전문성을 키워나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회가 와서 지난달 피스TV를 통해 참 어머님께서 주관하시는 행사의 리포터로 섭외가 된 거였습니다.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또 앞으로 또 화면에서 보게 된다면 반갑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직장은 따로 있는데요. 그 설악 주민들이시라면은 다들 한 번씩 꼭 보셨을 그 천정궁 아시나요? 네, 천정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총재비서실 제1실이라는 부서에서 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도 6월부터 일하게 됐는데 정말 뜬금없지 않나요? 네, 사실 제가 어린이 교육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아나운서 MC도 하다가 지금은 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전개입니다. 처음에 다진 대로 저는 일단 이번에도 열심히 윗분들을 모시면서 의전하고 행정, 회계일, 수행 등 비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천정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참 어머님을 모시고 행사가 진행이 될 때가 꽤 있는데요. 그때 공연팀도 하고 있습니다. 수선화 옷을 입고 수선화 언니들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래와 춤을 추기도 하고 지금은 또 이번 달에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때 행사를 위해서 뮤지컬도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청소년기, 대학생 시절 또 사관학교에 다닐 때도 쭉 동아리나 봉사 형식으로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 직장에서도 또 제가 공연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가 생깁니다. 저는 공직을 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인가? 하늘은 어떻게 나를 쓰길 바라시는 걸까? 고민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왔을 때 저는 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의전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비서실에 왔지? 나는 어린이 부서에서 쭉 일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나를 왜 여기 부르셨을까?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선택권이 없더라도 일단은 그럼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나열해 봤는데요. 5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남편과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제 역할에 대해서는 처음 소개드렸다시피 아기, 어린이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파트, 그리고 공직의 정석인 목회, 그리고 아나운서, 마지막으로는 노래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이 다 제가 처음에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역할이 생겨서 그냥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재능이 그전에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해외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목회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정말 푹 빠져서 꾸준히 하다 보면 재능이 생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서실에 있지만 비서실에도 비서직에 대해서 사실 세상에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비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서직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제가 해 나가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새로운 분야에 나의 능력치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또 계속 배워가고 나라는 사람 자체도 성장하겠구나.
그러다 보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참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분이 안 계시는데요. 국민 MC 유재석 님입니다. 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면 유재석에 하나님을 붙여서 유느님이라고 또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우상으로 삼고 좋아하는 분인데요. 네, 어떤 청년이 유재석에게 질문을 합니다. 국민 MC로서 최정상에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목표 달성 후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재석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저는 반전이었는데요. 자기는 목표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꿈도 목표도 계획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뭔가 자신에게 맡겨진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무조건 내가 이루겠다 해서 한 게 아니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하다 보니 지금의 국민 MC 유재석, 유느님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나에게 맡겨진 걸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 열매가 맺혀있는 또 다른 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제 오늘 희망 나눔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영어였어요. To there is to do 인데요. 이게 축구장이에요. 제가 일부러 처음에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 뜻은 용감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사실 딱 보고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익숙한 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아시나요? 네, 손흥민 선수가 속한 유명한 축구팀 토트넘의 슬로건 중 하나입니다. To there is to do. 네. 근데 저는 살면서 제가 용감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걱정도 많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희망 나눔도요. 사실은 우리 교장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는 제 이야기 하는 것도 잘 못하고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몇 달간 피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해보자 싶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희망 나눔을 준비하면서 또 이 제목을 만나면서 아, 나 생각보다 꽤나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해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장 스토리는 어떤가요? 어떤 것들을 하며 살아오셨나요? 네, 한번 정리해보다 보면 은연중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제가 했던 고민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등 지금 하고 계신 일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일단 그냥 하고 계신 일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나의 능력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쭉 내가 해가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은 내가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새로운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에게 그 재능이 생겨 있을 거고 또 어느 순간 어제의 나보다 작년의 나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은 전문가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이번 연도에 도전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려 있었는데요. 그것들 정말 저는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였을지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 1년, 2년, 3년 쭉 지나고 나면 정말 어떠한 내가 되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저희들 아직 20대, 30대 청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또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2023년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쭉 나열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새로운 깨달음도 얻고 내년 2024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모두가 희망차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희망나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